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9월 둘째 주 부동산 모기지 소식 간략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온타리오 백신 패스포트, 그러니까 백신 여권이죠. 이 백신 여권을 이제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에게도 적용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최근 이제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사, 감염병 전문의 여러 단체의 압박에 따라서 온타리오 주민들이 레스토랑, 체육관, 극장, 스포츠 행사를 포함한 다양한 실내 환경에 입장하기 위해서는 COVID-19 예방접종 증명서를 이제 발급받아서 입장할 때 제시해야 한다는 이제 필요성을 제시했는데, 그래서 이에 대해서 주 정부에서 9월 22일부터 디지털 인증 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대 의견을 의식해서 이제 이 조치가 일시적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주정부에서는요. 그런데 이제 일부 전문가들은 보다 효과적인 코비드-19의 예방을 위해서는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콘도미니엄 안에 있는 짐이라든지 스위밍 풀이라든지 이제 그런 편의 시설의 사용에도 이제 백신 예방 접종 증명서가 필요하다는데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 이슈에 대해서 지금 많은 찬반 의견이 있거든요. 그래서 반대하는 의견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듯이 백신이 필요하긴 하지만 본인이 맞기 싫은데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잠잠해졌습니다만 아직 일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는 경우도 많죠. 반면에 이제 찬성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사안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적인 측면이 강하다고도 주장하고 있죠. 본인이 맞기 싫은 건 어쩔 수 없지만 본인이 맞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게 된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찬반 논쟁들이 있는데 그 찬반 논쟁에서 누가 옳고 그르다는 그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과 관련돼서 특히 콘도미니엄의 거래와 이용에 관련돼서 이 일종의 백신 여건이 어떻게 작용할지 간략하게나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이 기사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콘도위원회라고 여기 적혀있는데 콘도 보드죠. 콘도 보드 같은 경우는 짐이라든지 미디어 룸 사용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자체 규정을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법률적인 자문을 받아야겠죠. 그래서 그 자문을 받아서 해당 콘도가 안전하게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의무사항들을 만들 거고, 그리고 이 의무사항들을 체육관이나 수영장과 같은 이제 특정 공유 시설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이행해야지만 된다라고 규정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도 적어 놓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애완동물, 이제 펫을 키우려면 콘도 같은 경우는 펫을 키울 수 있도록 허용이 돼야 되죠. 그러니까 콘도 자체 규정에 펫을 키울 수 없다고 명시돼 있으면 그 콘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펫을 키울 수가 없어요. 애완동물을 키울 수가 없죠. 그런데 이런 콘도가 아니라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애완동물을 키우는데 특별한 제한이 없거든요. 주거법상 일반적인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원하는 애완동물을 키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요. 그런데 콘도 같은 경우는 자체 규정으로 특정 애완동물이 안 된다든지 크기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모든 종류의 애완동물이 안 된다고 규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런 규정이 있는 콘도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나 아니면 테넌트 같은 경우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영장이나 짐과 같은 시설을 이용할 때도 백신을 의무화한다면 이와 유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로 인해서 콘도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반면에 이제 콘도를 외면하는 사람도 발생하겠죠. 그러니까 전자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또는 이제 출입하는 사람은 모두 다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콘도를 더 선호할 수도 있겠고요. 반면에는 그런 번거로운 절차가 싫은 분들도 계시겠죠. 지금 현재 코로나 확진자 증가가 주춤하고 있죠. 그래서 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콘도 쇼잉을 가보면은요. 열에 두세 명은 마스크 안 쓰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 본인은 백신을 맞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코로나 상황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규정들을 준수하기에 지친 경향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 필요성을 부인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다양한 이유에서 백신 예방 접종을 받았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그런 콘도를 기피하는 분들도 생겨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선호하고 얼마나 외면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비율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구분되기는 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 경우는 선호하는 사람 같은 경우면 들어와서 살면 되고 싫으면 다른 데 가서 살면 돼요. 그쵸? 그런데 이번에는 비용과 관련돼서 여기 보시면 실제로 콘도 건물에 이제 백신 증명을 해야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의무사항이 시행됐을 때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거주자 같은 경우 여기 콘도 요금이라 적혀야 되니까 콘도 메인터넌스 피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할인도 받지 못할 거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죠. 해당 콘도에서 자체적으로 백신 접종을 맞은 사람만 공동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겠다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면 해당 콘도의 편의시설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기존의 메인터넌스 피는 계속 내야겠죠. 이건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든 공동 편의시설을 사용하던 말던 메인터넌스 피는 적용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코비드 백신, 그러니까 예방접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편의시설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메인터넌스 피를 할인해달라.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편으로 백신을 거부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콘도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한 이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이 이제 시행된 이후에 해당 콘도에 입주한 사람 같은 경우는 다를 수 있겠지만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전부터 거주했는데 백신 접종을 맞고 싶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다소 억울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로 여기 사진을 가져왔거든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지금 다운타운에 위치한 한 콘도의 락박스 룸이에요. 지금 두 빌딩에 해당하는 락박스들이 여기 지금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보기에는 많아 보입니다만 제 경험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을 때도 있었어요.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요. 일단 저 락박스가 있다는 건 랜드로드가 테넌트, 그러니까 임차인한테 렌트를 줬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경우 랜드로드가 직접 테넌트를 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해서, 그러니까 리얼터를 통해서 임차인을 구하죠. 그러니까 저 락박스 수만큼 이 유닛에는 테넌트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테넌트들이 이 콘도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본인의 리얼터와 함께 쇼잉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다시피 쇼잉을 하고 오퍼를 넣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나중에 클로징을 할 때 또 서로 만나죠. 그러니까 저 락박스 하나당 최소한 4명이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주인, 임차인, 그리고 양쪽의 리얼터들까지요. 물론 더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콘도를 드나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보여드린 이 사진을 하나 보세요. 그래서 이 사진은 리코라고 부동산 관련 감독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제 이름이 나와 있죠. 리얼터라는 걸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코라는 감독기관에서 이 사람은 리얼터 자격이 있다는 거를 증명해 주는 건데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그 많은 락박스들이 위치한 이 콘도 같은 경우는 이 리코 라이센스를 꼭 보여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쇼잉도 못하고 해당 유닛으로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모든 콘도가 이 리코 증명서를 요구하진 않아요. 실제로 외곽으로 가면 갈수록 이 리얼터라는 증명서를 컨시어스나 시큐리티에서 확인을 잘 안 하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콘도처럼 리코 증명서를 요구하는 시큐리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가지고 다녀야겠죠. 쇼잉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 백신 증명서 같은 경우도 리얼터한테는 리코 증명서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랜드로드 같은 경우는 이 해당 콘도에 거주하지도 않는데 그 증명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건 제가 짐이나 풀과 같은 공동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거에서 보다 확대해서 해석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지금과 같이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공동 편의시설을 사용할 때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명서가 의무화되는 것이 일반적으로 된다면 해당 콘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도 확대될 가능성이 없다고만은 볼 수 없죠. 참고로 여기 보시면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캐나다의 72%가 코로나 델타 변이, 변종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필수 예방접종에 동의해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2%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니죠. 왜냐하면 72%는 동의를 했지만 나머지 28%는 반대하던지 의견이 없다고 했겠죠. 그리고 예방접종 데이터에 따르면 온타리오 주민의 67%가 1차 접종까지 끝냈다고 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여기는 온타리오가 아니라 캐나다 전체인데요. 지금 75%죠. 1차 접종이요. 그 접종 완료가 69%, 이제 70% 다 됐고요. 그래서 백신 접종률이 올해 초에 시작을 하면서 4월 달에 급격하게 올라가다가 6월부터는 지금 아주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죠. 6월부터 3개월 동안은 한 10%밖에 안 늘었어요. 3개월 동안.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다양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캐나다에서 백신 접종 증명과 관련해서 이제 인증맵을 시행하겠다는 이 이슈가 특히 콘도미니엄 프로퍼티와 관련해서 어떤 영향들이 발생할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소식들도 제가 이렇게 정리해 두었거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시간이 허락하는 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